안녕하세요. 오늘은 30대 재테크 및 자산 형성이 중요한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4.25%에서 4.0%로 인하되고 QT,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QT가 12월 1일부로 종료한다고 연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2.5%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지만 향후 인하에 더욱 무게를 두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현금이 계속 풀려나가고 그럴수록 현금 가치는 날이 갈수록 떨어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 재테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생활의 시작 시점인 30대에 재테크와 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득 정체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하여 2026년에는 시간당 1,320원, 월 약 21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9% 인상되었으나 실제 장바구니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실제 소득은 감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 업무 환경이 달라 이것을 절실히 체감하거나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통계를 보면 2025년 1인 기준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약 240만 원으로 일부 대기업과 고액 연봉 측정을 제외하면 대략적인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 구간에는 임금 인상률 또한 많이 제한되어 저축만으로는 부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결혼 및 주거 문제입니다. 요즘은 싱글족도 많고 40대에 결혼하는 커플도 많이 있어 나이에 따른 결혼 정년기가 예전처럼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30대에 가장 많은 혼인율을 보입니다. 20대 후반에 취업해서 30대 중후반에 결혼한다고 가정하면 10년 남짓의 시간 동안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혼 및 혼수 비용이야 축의금으로 어떻게 가름하더라도 가장 큰 목돈이 필요한 주거의 문제가 생깁니다. 경기도권 20평 전후 아파트 전세는 최소 약 2억 원,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지역과 신축 여부에 따라 편차는 크겠지만 대략 이 정도로만 보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아이도 추가하게 된다면 더 넓은 집과 육아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되어 가게는 더욱 빠듯해집니다. 지금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다르게 은퇴 후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더라도 자녀들에게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부양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도 했지만 경제 구조 자체가 점점 누구를 부양할 정도로 각자의 삶을 여유롭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꼬박꼬박 빼가는 국민연금도 고갈 시기가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당겨지고 있고 수령되는 실질 금액도 앞으로 어떻게 줄어들지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노후에 대한 계획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노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욜로의 삶도 나름 가치가 있지만 그의 대가는 30년 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 삶의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번째로 경제 구조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서두에 잠깐 언급했듯이 전 세계 통화량은 전례 없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동산, 금, 원자재,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통화량과 미국 S&P 지수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에 이러한 통계를 부정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자세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천천히 좋은 투자 습관을 갖추어 놓는다면 은퇴 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 전만 돌이켜보더라도 부동산, 금, 미국 주식 등이 현재 얼마나 상승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기간 동안
저축을 하지 않거나 저축만 했던 사람과 저축과 투자를 병행한 사람의 자산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럼 30대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주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정말 간단히 정리했지만 이를 위해선 보이지 않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월 얼마를 모아 투자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선 각자의 소비 습관과 수입, 지출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하고 매월 빠듯한 생활을 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고 계획되지 않은 소비를 이어가게 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리밸런싱 계획을 하기 위해선 과할 정도로 관련된 정보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매일 수많은 경제 지표와 전망들을 통해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성실히 수행하게 되면 어느 시점엔 자산이 늘어나 대출을 받거나 혹은 전세를 끼고 경기도권 아파트 정도를 구매할 정도의 자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공부와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부동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것인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나의 투자 성향이나 향후 기대 가치가 높은 것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일정 부분 모였을 때 이자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사지 않고 금융자산 100% 전부를 그대로 다시 금융자산에 투자했더라면 더 나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국가 급등락 등 중요한 상황에 제가 어떻게 대처했을지 모르니 상상이 잘 안 돼요. 월급을 쪼개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투자 종목을 분석하고 선택하는 것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또 일정 시점에 다시 리밸런싱을 통해서 조정하고 일정 금의 목돈이 생겼을 때 이걸 다시 부동산, 아파트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수년을 해왔지만 아직도 쉽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항상 더 많은 고민과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오래된 분이나 어렵고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막 시작하신 분들도 너무 두려워 마시고 본인이 노력하고 고민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이니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